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곧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살 박순자라고 합니다. 평생을 가정주부로 살아왔어요.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들 키우고 그렇게 살아온 게 제 인생의 전부였죠. 결혼한 지 48년에 그 긴 세월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습니다. 우리 부부가 이렇게까지 될 줄은요. 남편이 집을 나간 지 석 달이 지났어요. 처음엔 그저 바람이 난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진실은 훨씬 더 잔인했어요. 지금부터 저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얘기해 볼까 합니다. 결혼기념일이었어요. 48번째 맞이하는 그날이었죠. 아침부터 남편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시장에 나가 제일 좋은 갈비를 골라서 3시간 넘게 푹 고았어요. 저녁 6시. 남편은 약속 시간보다 2시간이나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옷에 배어 있더라고요. 여보,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저 피곤하다는 표정으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피곤하니까 내일 얘기하자고. 그날 밤, 혼자 앉아서 식어버린 갈비찜을 바라봤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 이후로 남편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전화도 잘 안 받고 퇴근 시간도 불규칙해졌죠. 주말에도 약속이 있다며 집을 비우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남편이 골프 간다며 나갔는데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골프채 가방이 그대로 현관에 있더라고요. 설마 다른 여자라도?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하지만 곧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48년애를 함께 산 사이인데 그럴 리가 없다고요. 밤늦게 돌아온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골프는 어땠어요? 응, 좋았어. 그 짧은 대답에서 느껴지는 냉기. 처음으로 남편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어느 평범한 화요일 오전이었어요. 남편이 출근하고 빨래를 정리하던 중이었죠. 정장 주머니를 확인하는데 작은 편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펼쳐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빠,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어요? 보고 싶어요. 지은이가. 지은이? 우리 자식들 중엔 그런 이름이 없는데.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온갖 생각이 뒤엉켰습니다. 혹시 숨겨둔 자식이라도 있는 건가? 그날 저녁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러더니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미안해. 딱 그 한마디만 남기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사흘 동안 남편과 말을 섞지 않았어요. 남편도 저를 피했습니다. 집안 공기가 무거워서 숨쉬기조차 힘들었죠. 그러던 금요일 밤, 남편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순자야, 앉아봐. 얘기 좀 하자.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마음을 단단히 먹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사실은 25년 전에 남편의 고백이 시작됐어요. 회사 후배였던 여자와 관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 여자가 임신을 했다고요. 남편은 그 사실을 숨긴 채 돈만 보내왔답니다. 그 아이가 지은이야. 올해 24살이야. 귓가가 웅웅 울렸어요. 25년. 그때 우리 큰아들이 대학 들어갈 때였죠. 둘째 딸은 고등학교 2학년이었고요. 그러니까 당신은 25년 동안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네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그게 다예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평생을 믿고 살았던 사람이 이렇게 나를 속여왔다니.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할 게 있어. 남편이 더듬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은이한테 매달 200만 원씩 보내왔어. 그리고 작년에 집 한 채를 사줬어. 뭐라고요?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 돈 어디서 났는데요? 우리 집 담보대출 받고 적금 깨고.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작년에 남편이 갑자기 집 명의를 공동으로 하자던 얘기. 급하게 재산을 정리하자던 제안들. 모두 그 여자와 그 아이 때문이었던 거예요. 우리 자식들은요? 큰애가 집 마련한다고 얼마나 힘들어했는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은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날 밤
은행 통장과 서류들을 모두 확인했어요. 3억이 넘는 돈이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이 다 없어져 있었어요. 자식들에게 알려야 했어요. 이건 숨길 수 있는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주말에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큰아들, 작은딸 둘 다 왔어요. 진실을 들은 아이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격렬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짓이에요? 큰아들이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저희는 전세방에서 애들 키우고 있는데 아버지는 바깥 여자 자식한테 집을 사줬다고요? 오빠 엄마 평생 뭐 하나 제대로 해드린 적 없는데. 딸아이는 울면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애들아 미안하다.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미안하다고 끝나요? 저희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하라고요? 할머니 요양원비는요? 큰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자식들에게도 연락을 받지 못했어요. 완전히 가족에게서 외면당한 거죠. 일주일 뒤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순자 씨시죠? 저는 김민정이라고 합니다. 그 여자였어요. 지은이의 엄마. 만나서 얘기 좀 해요. 홍대 앞 카페로 나오세요.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약속 장소로 갔어요.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있는 여자. 생각보다 젊어 보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앉으세요. 여자는 친절하지도 미안해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순자 씨도 이제 다 아시잖아요. 지은이가 철수 씨 딸이라는 거. 그래서요? 저한테 뭘 바라시는 건데요? 간단해요. 지은이 앞으로 재산 좀 더 정리해 주세요. 그 애도 아버지 자식인데 당연한 권리 아닌가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농담하시는 거예요? 농담 아니에요.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유산 상속분 미리 받는 거죠.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 여자는 처음부터 이걸 노렸던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그 여자 만났어요. 재산 더 달라고 하던데요? 그래. 당신은 어떻게 할 건데요?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순자야 미안해. 나 집 나갈게. 뭐라고요? 지은이가 내 딸인 건 사실이잖아. 내가 책임져야지. 그럼 저는요? 우리 자식들은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게 남편이 제게 한 마지막 말이었어요. 이틀 뒤 남편은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48년을 함께 산 세월이 그렇게 끝나버렸어요.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혼자 남은 집은 너무나 고요했어요. 남편이 떠나고 한 달이 지났어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질 무렵이었죠. 어느 날 아침 우편함에 등기 편지 한 통이 와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법무법인이었어요. 무슨 일이지? 편지를 뜯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친자 확인 소송 결과 통보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편지를 계속 읽어내려갔어요. 김지은 24세과 박철수 72세 간 친자 관계가 성립되지 않음을 통보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다시 한번 읽고 또 읽었습니다. 친자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은이가 남편의 친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지난 25년은 뭐였던 걸까요? 급히 법무법인으로 연락했습니다. 이게 정확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의뢰인의 큰아드님께서 요청하신 검사였습니다. 큰아들이? 곧바로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그거 받으셨어요? 너 이걸 왜? 엄마, 저 처음부터 이상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순순히 인정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몰래 지은이 머리카락이랑 아버지 머리카락 구해서 검사 맡겼어요. 그래서 아버지 딸이 아니래요. 완전히 남이래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럼 민정이는 왜? 며칠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정이가 사기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고요. 알고 보니 민정이는 여러 남자들에게 똑같은 수법을 써왔답니다. 관계를 맺은 뒤 임신했다고 거짓말하고 돈을 뜯어내는 식이었죠. 남편은 그중 한 명이었던 거예요. 25년 동안 속아온 거죠. 진실이 밝혀진 후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 앞에 서 있는 남편의 모습은 초라했어요. 순자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들어와요. 거실로 들어온 남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너무 멍청했어. 25년 동안 속은 줄도 모르고. 일어나요.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 제발.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48년 함께 산 사람.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아요. 알아. 하지만 당신도 피해자긴 해요. 그 여자한테 속은 거니까.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자식들한테 사과하고 빼돌린 재산 최대한 돌려받아요. 그리고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앞으로 평생 나한테 잘해요. 그게 조건이에요. 꼭 그럴게. 민정이는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어요. 사기죄, 공갈죄로 기소됐습니다. 우리 남편 말고도 피해자가 5명이나 더 있었다고 해요. 총 피해액만 15억이 넘었죠. 법정에서 민정이를 봤습니다. 그때의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김민정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안도의 한숨이 흘러나왔어요. 우리가 잃었던 재산 중 일부는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집은 지키게 됐고요. 그리고 지은이. 사실 그 아이도 피해자였어요. 친아버지인 줄 알고 평생 만나려 했던 사람이 전혀 관계없는 남이었으니까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어요. 남편은 정말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제게 커피를 끓여주고 설거지도 도와줘요. 주말마다 함께 시장도 가고 산책도 하죠. 자식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어요. 큰아들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저희 아버지니까요. 딸아이도 손주들 데리고 놀러 왔어요. 엄마, 이제 좀 웃으세요. 힘든 일 다 지나가. 그날 저녁, 남편과 함께 공원을 걸었습니다. 석양이 참 아름다웠어요. 순자야. 왜요? 고마워. 나 같은 사람 다시 받아줘서. 이제 와서 무슨. 아니야. 정말이야. 앞으로 남은 인생 너한테 잘할게.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48년.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이었죠. 그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질 뻔했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제는 알아요. 진짜 사랑은 완벽한 게 아니라 함께 이겨내는 거라는 걸요. 여러분,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할 수도 있고 평생 쌓아온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죠.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위한 겁니다. 미움에 갇혀 사는 것보다 자유로워지는 게 훨씬 행복하니까요. 부부란 건 완벽해서 좋은 게 아니라 불완전함을 함께 채워가는 거더라고요. 남은 인생 후회 없이 사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늘 고맙다는 말 전하세요. 오늘도 힘내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댓글 기다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